자, 일렉한 끝장내자고요. 카르노 사이클이란 거요.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연력학에서의 이상적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기체를 말이죠. 이상 기체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은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가장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카르노 사이클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이런 거요. 이 P와 V의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면요. 먼저 여기서부터요. A라는 요 상태에서 A부터 B까지 B 과정까지 등원, 가역, 팽창을 시켜요. 기체를. 이상 기체를 등원, 가역, 팽창을 빡 시켜주는 겁니다. A에서 B 과정까지요.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까지 이렇게 C 과정까지를 단열, 가역, 팽창을 또 시켜요. 단열, 가역, 팽창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요까지는 등원, 가역, 압축을 시켜줘요. 압축을 빡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D에서 다시 원위치 될 때까지 D에서 A까지 다시 단열, 가역, 압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기체를 갖다가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쳐갔었을 때 효율이 최대더라라는 겁니다. 효율이란 건 뭐겠습니까? 효율의 개념이 뭐겠니? 일의 효율이다 하면은 예를 들면 10kJ의 열을 투여했어요. 그 중에 2kJ만 일을 하고 8kJ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효율은 20%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지? 그게 효율이요. 효율의 개념은 이거요. 그냥 10kJ의 열이 투여됐습니다. 10kJ의 열이 투여돼서 어떤 기관에, 근데 이 기관은 꼴랑 2kJ의 일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kJ는 쓰레기 아니요. 그거는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8kJ는 버려지는 거다. 이렇게 버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 우리는 효율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투여된 열량은 10kJ인데 일하는 것은 겨우 2kJ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효율은 20%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의 효율인데 이렇게 기체를 갖단 말이요. 등원가역 팽창, 단열가역 팽창, 등원가역 압축, 단열가역 압축을 시켜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렸더니 이런 기관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효율은 거의 극상이다라는 겁니다. 최상이다라는 그 가상적인 사이클을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율이 얼마가 되는가를 갖다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런 사실은 알고 있지 않시오. 자, 열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어떻게? 등원가역 팽창이니까 얼마큼 열이 들어와? 많이 들어와? 야, 이 새끼야, 많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소리야? Q만큼 들어. Q가 열이야, 새끼야. Q가 열이야. 그러니까 그 Q가 얼마냐고 임마. nRT ln V1분의 V2만큼 들어와요. 오케이? 열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열을 QH라고 하자고요. 들어오는 열을 QH. 자, 여기하고 여기 중엔 요 위치, 여기하고 여기 중엔 누가 고온이겠쇼? 여기가 위하고 아래 중에 누가 고온이요? 뭘 고온 하이 템퍼러처지. 이건 뭐야? 이게 로우 템퍼러처 하자고요. 위쪽이 고온이고 밑쪽이 저온일 거 아니겠습니까? 단열가역 팽창시키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져서 온도가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저온 다시 등원가역 압축을 시켰으니까 온도가 동일. 단열가역 압축시키니까 온도가 다시 올라져서 원위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은 고온 그래프, 이쪽은 저온 그래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열이 들어온단 말이요. 등원가역 압축시키면 열이 나가겠슈 들어오겠슈? 나가 들어와. 팽창시킬 때 들어오면은 압축시킬 때 나가는 건 그건 뭐 엄청난 얘기지. 응? 그래, 열이 나가요. 열이 얼마큼 나가요? QC만큼의 열이 나가요. 일이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PV 그래프에서 일은 뭐라 그래요? 면적 아니요. 이만큼의 일을 수행한다는 거요. 오케이? 그러면 들어오는 열은 QH만큼 열이 들어와서 이만큼의 일을 수행시켜주고 QL만큼의 열을 바깥으로 빼내는 기관을 말하는 거요. 이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슈? 콜? 너도 초시냐? 제시냐? 그래. 너 SK버스 그거 어쨌어?
그걸 뒤집어 입었어? 아, 그랬구나. 앞으로 입고 뒤집어 입고 다시 또 뒤집어서 앞으로 입고 뒤집어 입고. 그래서 속옷을 제일 오래 입는 방법 바로 그거죠. 앞으로 입고 뒤집어 입고 다시 또 뒤집어서 앞으로 입고 뒤집어 입고 그리고 버리면 돼. 실천을 하고 있구나. 그걸 또 뭐 실천을 하고 있니? 띠라워. 그러니까 열이 들어오는 거 아니요? 그지? 자, 한 바퀴 삥 돌았쇼. 델타 S 얼마요? 예, 한 바퀴 삥 돌았다. 델타 S 얼마니? 그렇죠. 한 바퀴 다시 원위치로 돌았으니까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가 동일하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제로죠. 그러니까 에러저 제로지요. 이거 제로지요. 자, 열이 들어와요. 열이 들어와요. 가역으로 들어오는 거 맞죠? 열이 개로 들어옵니까? 온도는 얼마죠? TH분의 QH가 엔트로피 변화입니까? 요 등원가역 팽창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TH분의 QH 맞겠니? 그렇지. TH분의 QH가 엔트로피 변화라는 거 알겠니? 요 과정에서는 단열가역 팽창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엔트로피 변화가 없죠. 요 과정에서는 등원가역 압축되는 거요. 등원가역 압축되는데 압축되니까 열이 나가는 거요.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엔트로피 변화 얼마가 되겠어? TL분의 QL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겠죠. 열이 나가니까. 아니요? 열이 나간 때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아니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선 단전에선 0이고요. 여기서는 뭐요? 엔트로피 변화는 마이너스 TL분의 QL입니다. 이 값이 바로 토탈 0이 되겠죠. 이건 얼마요? 이건 얼마요? 단열가역 압축시키면 엔트로피 변화 얼마니? 0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TH분의 QH고 이건 엔트로피 변화가 제로일 것이고 이건 엔트로피 변화가 마이너스 TL분의 QL일 것이고 이건 엔트로피 변화가 제로겠죠. 안 써줘도 되겠슈? 되겠슈? 그러면 이걸 슬쩍 정리하는 거요. 슬쩍 정리해 보니까 우와 놀라운 식이 나와요. QH분의 QL은 말이요. 결국은 TH분의 TL이라고 부르는 이 식이 나왔어요. 와 이거 보는 순간에 감탄해야 되는 거요. 이걸 보는 순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요. 그러면 결국은 열을 결국은 온도로 환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요. 열하고 온도는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말이요. 근데 열을 온도로 환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보시오. 10kJ의 열이 투여돼서 말이지요. 2kJ의 1만 꼴랑하고요. 18kJ 버리면 효율은 얼마요? 20%짜리 아니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야 온도로 환산이 가능하더라 이거란 말이오. 그 얘기는 뭐리죠? 자 여기가 100도씨의 열원이요. 100도씨 열원하고 여기가 20도씨 열원이요. 20도씨 열원이요. 요 사이에서 카르노 사이클을 돌려준다면은 100도씨의 고온과 20도씨의 저온 사이에서의 카르노 사이클을 뺑 돌려준다면 효율이 얼마 몇 퍼센트 같겠슈? 20%? 그렇지. 어떻게 20% 같지? 이상한 결론이 나오네. 카르노 사이클을 딱 돌려준다면 말이요. 카르노 사이클 가면 효율이 얼마를 같겠슈? 어떻게 또 20%는 너 이걸 읽은 거냐? 야, QH만큼 열이 들어왔을 때 QH분의 QL은 TH분의 TL을 했어. 그러면 효율이라고 부르는 건 결국은 야 요거 보자 요거 가만 보자. 그러면 요건 10 빼기 결국은 요거 아니겠냐? 10 빼기 2 아니겠니? 10 빼기 2 아니겠니? 이렇게 하는 거 맞겠니? 그러면 이건 10 빼기 미쳤어. 8 아니겠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건 1 빼기 1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결국은 효율이 2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곱하기 100 해서? 그지? 그러면 요것도 요 사이에서 작용하는 카르노 사이클은 100도씨의 고온과 20도씨의 저온 사이에서 작용하는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겠니? 이것은 1 마이너스 TH분의 TL입니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겠니? 이게 1 마이너스 QH분의 QL 아니요? 1 마이너스 QH분의 QL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1 마이너스 QH분의 QL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카르노 사이클일 땐 QH분의 QL은 TH분의 TL이니까 1 마이너스 TH분의 TL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맞겠지? 그렇겠지? 그럼 효율 몇 %요? 80%? 미치겠슈? 아니요? 20%?
뭐 죽어도 20%라고 끝까지 우기네? 어? 야 계산해봐. 이씨 계산해봐. 그럼 1 마이너스 넌 지금 100 이거 20 이렇게 한 거잖아. 곱하기 100 하면 이거 몇 프로요? 그럼 80%요? 이건 80%죠? 어? 그럼 파라노사이클의 효율이 80%짜리요? 맞쇼? 뭔 소리라는 거요 지금? 이게 무슨 총 맞은 계산이요? 이건 백지영이요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이거요 이게. 연력학에서의 온도는 반드시 무슨 온도라고요? 켈빈 온도라니까 왜 그걸 또 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120으로 대입하는 사람이 what issue? 효율을 쓰면요 1-TH분의 TL하고 쓰면 말이죠. 이거는 1-273 더하기 100분의 273 더하기 20이라고 계산해서 곱하기 100 해야 효율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섭씨 들어주니까 이거 갖다가 절대 온도로 바꿔준 다음에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거 효율이 얼마요?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온도와 이만큼 온도 사이에서의 카르노 사이클을 돌렸을 때 효율도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거요. 오케이? 왜 이게 성립한다는 건 놀랍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QH분의 QL은 TH분의 TL이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들어오는 열량, 그 다음에 버려지는 열량만 알면 일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온도, 고온, 저온인 온도만 알아도 효율이 계산 가능하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니? 이걸 뭐라고 한다? 까르노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프랑스의 과학자가 알아낸 거래요. 까르노. 이제 이름도 프랑스잖아. 왠지 파스타 이런 느낌 아니야? 아, 파스타는 이탈리아구나. 어?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지금부터 효율을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효율을 한번 카르노 사이클 효율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자 효율이라는 건 결국은 뭐겠니? 투여된 열량분에 행한 일이 효율이겠지, 그지? 그러면 일은 얼마나 행하며 열은 얼마나 투여되며 얼마나 버려지는지를 일과 열을 각각의 과정에서 해보자는 말이오.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콜. 예, 너 알아들었죠? 진짜 안오? 그래. 그러면 봐봐라. 이제 A에서 B 과정은 무슨 과정인데? 등원가역 팽창이요. 그러면 W 구해줘봐. 마이너스 NRT. 오 그래. 마이너스 NRT. T 고온이겠지. TH겠지. LN V A부터 VB까지 갑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겠니? 그렇겠니? 그러면 Q 구해줘봐. 이 등원가역 팽창의 Q는 너 NRT 그렇지. H, LN, VA부터 VB까지입니다가 맞겠니? 그러니까 이만큼의 열량이 투여된 겁니다. 겠지 결국은 그지? 이만큼의 열량이 개로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 아니겠니? 그지? 그러면 이제 1과 열을 가까이 가져서 다 구해보잔 말이요. A에서 아니 이제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선 이건 무슨 과정이요? 단열, 가역, 팽창 아니요. 자 Q는 얼마요? 단열일 때 열은 얼마요? 주것이요.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요? 너 단열의 엔트로피 변화 물으면 야 하면서 찍겠다. 어?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이 겨우 2월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이게 8월 되면은 내가 언제 그런 걸 배웠던 게 있었던가 하면서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떨 때는 머릿속에 완전 패킹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원래 알고 있는 모태 지식인 양 생각되는 경우와 아니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다 까먹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로다가 수렴한다는 거죠. 그죠? 그럴 거잖아. 2월 달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수험생이 누가 있어요? 말만 해주면 다 기억나? 어? 특히 농담일수록? 농담은 더 잘 까먹더라고. 그래. W는 자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NRT LN 아예 아닌데 갑자기? 아 맞아. 마이너스 LN NRT VC분의 VA V분의 VC.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NRT LN B분의 VC. 이야 좋다. 야 이 T는 어떤 T야 근데? 아 틀렸네. 여기서 알겠네. 그래. 아 이거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 T를 갖다 이게 상수네 갑자기 이게. 그럼 뭔가 아니다는 거 알겠지? 그래. 그러면 내용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 알겠지? 어?
예, 뭐야? 뒤적뒤적. 모르겠어요. 그래, 단열가역 팽창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그자 생각이 안 나면 원론으로 뚫어야 돼요. 항상 원론 델타 E는 했던 내용 그대로 한번 가자. 단열일 땐 아이야. 오케이. W가 바로 요게 바로 나 N C V M 델타 T 이게 결국은 W구나. 원론 아니겠니? 그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슈. 그러니까 결국은 W 값은 NCVM 델타 T가 될 것이고 NCVM 나중 온도가 TL이고 초기 온도가 TH니까 TL-TH겠죠. 그지요? 그러니까 요건 살짝 바꿔주면 마이너스 NCVM TH 빼기 TL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을 것 아니겠냐. 원론적으로 이렇게 뚫려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앞에 식들이 머릿속에 꽉 처박혀 있지 않으면 헷갈린단 말이요. 이런 거 딱 나오면. 이게 헷갈리는 그 순간 일단은 시험장에서 물 건너갔다가 보면 되는 거요. 일반학은. 알았죠? 그러니까요. 식이 절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서 그렇게 뚫어야 돼요. 알았슈? 자, C에서 D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요? C에서 D 과정은 무슨 과정이요? 등원, 가역, F축 아니요. 등원, 가역, F축. W는 자, 뭐겠슈? 마이너스 NR, T, L, LN, V, C부터 V, D까지 아니겠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슈? 그러면 Q는 어떻게 되는 거요? N, R, T, L, L, N, V, C부터 V, D 아니겠슈? V, C부터 V, D 아니겠습니까? 이 값은 당연히 무슨 값이겠어요? 이 값은 마이너스 값입니다라는 거 알겠니? V, C보다 V, D가 값이 더 작으니까 ln 1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얘는 부호가 W입니다. W는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요걸 살짝쿵 변화를 시켜줘야지요. 변화를 난 변화시켜주고 싶슈. 그래서 요건 nRT 이렇게 TL 해놓고 ln VD분의 VC라고 이렇게 살짝 바꿔줄 수도 있겠슈.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슈. 그 다음에 저 보시오. 자, A부터 B로 가는 이 부피 변화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이 부피 변화나 이 부피 변화는 똑같겠슈 다르겠슈? 똑같은 과정의 부피 변화, 온도가 결국은 다시 원위치 됐다는 것은 요 부피나 요 부피나 똑같죠. 부피 변화가 똑같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살짝 바꿔줄 수도 있겠슈. 요거를 살짝 바꿔주시오. 요걸 N, R, T, L, L, N, V, A부터 V, B입니다라고 똑같을 거 아니겠슈. VC, VD분의 VC나 VA분의 VB나 똑같다 이거 아니요. 이렇게 살짝 바꿔줄 수도 있겠슈. 이슈 없슈. 나만 이슈? 이슈? 없슈? 있냐 없냐? 있어. 그래. 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요? 단열, 가역, 압축입니다. Q는 얼마요? W는 얼마요? NCVM 델타 T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NCVM 이건 나중 온도가 TH 초기 온도가 TL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과정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1의 총합이라는 것은 각 과정의 1을 다 더하면 되겠니? 각 과정의 1을 다 더하면 1의 총합 맞겠니? 그러면 각 과정의 1을 다 더하니까 어머나 요거 봐라. 요거 날아가고 요거 이렇게 날아가는 거 맞지? 이렇게 더하니까. 이렇게 날아가지.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바로 1의 총합이겠지. 그지? 그러면 들어가는 열량은 얼마큼의 열량이 투여됐습니까? 하면은 이만큼의 열량이 투여되었니? 이만큼의 열량이 투여된 건 맞니? 그러면 효율이란 건 이거 아니겠느냐? 효율이란 것은 들어가는 열량분의 행한 1 아니겠니? 그치? 들어가는 열량분의 행한 1 아니겠느냐? 그러면 들어가는 열량은 얼마큼 투여되었니? 들어가는 열량은 얼마큼 튀었니? N, R, T, H, L, N, V, A부터 V, B만큼의 열량이 투여되었느냐? 이렇게 열량이 투여되었느냐? 맞냐? 행한 1의 절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요건 자 정리하면 NR, TH-TL 요거랑 두 개를 더한 거다. 요거랑 요걸 더한 거고 LN, VA분의 VB만큼의 2를 행하였습니다가 되지 않겠니?
그쫙 그러면 지우자. 지우니까 쫙 지우니까 어우 효율 우리가 알고 있는 식 TH분의 TH-TL라고 나오는 거 그거 이걸 정리하면은 1-TH분의 TL라고 나오는 거고 어머나 정리하면 1-QH분의 QL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더라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100도씨와 20도씨 사이에서 카르노 사이클을 돌려준다면 효율은 몇 프로? 1 273 더하기 100분의 273 더하기 20 곱하기 100%의 효율을 보이는 걸까? 그러면 결국은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 크기 위해서는 이 값이 크기 위해서는 고온과 저온 사이의 온도 차이가 저기요. 고온과 저온의 온도 차이가 클 때 효율이 크겠슈? 작을 때 효율이 크겠슈? 클 때 고온과 저온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클 때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오케이. 자, 100K와 50K 사이에서 운행하는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얼마? 100K와 50K 사이에서 작용하는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50% 이게 계산 이거 암산이 안 돼. 이게 암산이 안 돼. 그러면 100K와 1K에서 사이에서 작용하는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99%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고온과 저온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고 물리에서도 하지요. 물리에서도 하는데 그 개념을 물리에서도 하고 화학에서도 하는데 개념을 몰라. 그래가지고선 뭘 하는지를 몰라. 그 학생들이 왜냐하면 연력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좀 뚫렸습니까? 어느 정도 좀 뚫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만 기분 좋고 니들은 기분 불쾌하고 조금 들었냐 뜨? 그래 참 미안하다 뜨가 아니고 뜨구나. 땀일전이지 참. 그래 카르노 사이클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조금 이상한 거나 한 2개만 해보고 기출 문제 풀지 뭐.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 이제 어느 책에나 다 있는 거고요. 화학 책에 있는 건 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력학 중에 기계 연력학 같은 걸 보면 말이지요. 랭킨 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사이클 같은 것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부 강사 중에 몰지각한 새끼가 그런 걸 갖다 놓고 시험범이라고 뻥 때린단 말이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그게 시험범인지 아닌지는 압니까? 모른단 말이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상향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시험범위 내에서만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물을 자꾸 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피트는 말이오. 일반 생물학이 위주입니다. 일반 생물학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한 80%가 풀린다고 합니다. 7-80%는 그걸로 풀린대요. 그러면 그것만 다 맞춰도 사실은 실제로 퍼센테이지로는 95%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자꾸 전공 생물학적 지식을 뻗어나가다가 일반 생물학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좀 많이 하시고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렇게 그 범위 갖고 장난치는 선생이 없는 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리에서 말이요. 공식만 외웠다가는 적용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생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공식만 정리해서 외우려는 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 공식을 왜 그렇게 거기에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셔서요. 절대 화학이나 물리 같은 데서는 공식을 외우되 그 공식을 왜 거기서 그걸 써야 하는지를 알아라. 그래서 등원가역 팽창하면은 왜 W = -LRTLM V1분의 V2를 써야 하는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써야 되는지를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가 공식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만들어주는 건 선생의 역할인데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공식을 정리하고 외우고요. 그래서 물리 공부할 때도 제발 공식만 암기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갖다 의미성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자연과학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반복 숙달이 있어요. 그걸 깨우치면요. 한 번 볼 때는요. 무슨 말인지 하고 그냥 느끼기만 해요. 누구는 안 그랬을까요? 어떤 선생은 안 그랬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학원 강사 선생이 자기도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뭐요? 이랬단 말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횟수가 1년, 2년, 3년 지나가다 보니까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책에는 없었던 내용, 말로다가 도저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그게 내용상으로 따다다닥 연결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숙달입니다. 그래서 반복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복. 오로지 반복 그것밖에 없어요. 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숙달이 돼요. 그 숙달이 되면은 이게 문언의 뜻을 읽게 되어 행간의 의미를 알게 된단 말이요.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오케이? 그렇게 공부해야 돼. 알았지? 그래.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인 거야. 야, 이번에 있잖아. 이거 장난 한번 살짝 쳐보지 뭐. 자, 이쪽이 에너지의 단위야. 킬로줄, 혹은 오와줄. 에너지의 단위죠. 그리고 이쪽이 온도 T야. 켈빈 온도야. 이때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려줬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려줬어. 그리고 지금 주어진 정보는 말이지. H2O 리퀴드가 H2O 가스가 솔리드인가? 솔리드구나. 미안해. 솔리드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자 하나 노란 거와 흰 것 중에 누굽니까? 에너지 단위를 갖는 놈이에요. 에너지 단위를 갖는 놈의 연력학적 함수 뭐뭐 있니?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 연력학적 함수가 누가 있습니까? 라는 것부터 한번 파악해 봅니다. 누가 있니?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에너지의 단위야? 엔트로피는 단위가 뭔데? 아깁스? 아깁스가 뭐야? 아깁스라니?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 연력학적 함수가 누가 있어? 엔탈피 있어. 그래. 엔탈피 있어. 그러니까 이쪽은 엔탈피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요. 또 뭐 이슈? 내부 에너지도 후보요. 또 뭐 이슈? 깁스 함수도 후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이슈? 델타 S는 후보가 아니요. 왜? 얘는 단위가 뭔데? 줄 퍼 K요. 줄 퍼 몰이 아니야. 너 지금 입 모양이 K 몰 완전 달라 얘. 줄 퍼 몰이요. 요거는 단위가 줄 퍼 K요. 줄 퍼 K이기 때문에 에너지 단위가 아니란 말이요. 근데 에너지 단위로 바꿔주려거든. 여기다가 온도를 곱해주면 KK가 날아가니까 줄 단위인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것은 네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델타 H, 델타 E, 델타 G, T, 델타 S가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럴 때 자, 두 그림을 보고 이 과정에서의 이게 각각이 뭐에 해당되는지를 지정해 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지정하게 됐습니까? 자, 델타 G로 놓고 가면 이제 꼬집는 거요. 델타 G로 놓고 가면 이게 뭐 델타 G로 아무거나 하나 놓고 나면 나머지 하나가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놈이 있는 걸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요 지점은 두 직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고 있으니까 요 두 개의 함수가 동일한 지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 과정에서는 어떤 놈이 동일하다. 그러면 결국은 요건 가역적 변화가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델타 G는 델타 H-D 델타 S인데 이 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델타 H와 T 델타 S가 동일한 지점이 되는 거니까 하나가 델타 H면 하나는 T 델타 S가 가장 합리성이 높겠구나 라고 찍을 수 있는 거지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하나는 델타 H고 하나는 델타 S인데 이제 흰 것과 노란 것 중에 누가 델타 H고 누가 델타 T, 델타 S인지를 지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또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평형점이다. 그럼 평형점에서는 요건 요건 실제로 몇 K겠니? 저기요. 그냥 몇 K니? 273K입니다. 0도씨니까 그지? 그러면 0도씨에서는 솔리드 리퀴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이 되므로 가역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델타 G가 제로가 되고 델타 G가 제로가 되니까 델타 H와 델타 S가 동일한 지점이다 라고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263K에서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이렇게 되는데 물이 어는 과정이 마이너스 10도에서는 자발이요 비자발이요? 물이 어는 과정이 마이너스 10도에서는 자발이야 비자발이야? 이게 엄청난 얘기야. 영하 10도에서 물이 얼어 안 얼어? 이 얘기야. 영하 10도에서 물이 얼어 안 얼어? 개 얼어. 그러니까 자발이야. 0보다 작으면 자발적 맞잖아요. 그러면 넘겨주면 델타 H는 T 델타 S보다 작을 것입니다가 되겠니? 그러면 263K가 되었을 때 이거보다 작은 값에서는 누가 커야 돼? T 델타 S가 커야 되니까 위에 있는 이 흰 놈이 T 델타 S구나 라고 찍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꾸로 또 한번 바꿔봐. 293K에서는 293K가 되었다. 283만 해도 되겠네. 자 10도에서는 물이 어는 것이 자발이요 비자발이요? 비자발이요 여기 자발이요? 얼음이 녹는 게 자발이요? 그러니까 델타 G는 델타 H만 D 델타 H 이렇게 되게 비자발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델타 H는 T 델타 H보다 큽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나 요게 똑같았네. 그러니까 요 흰 노란 놈이 누구세요? 델타 H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을 흰 직선은 T 델타 S에 관한 그림, 델타 H에 관한 그림은 노란 놈이라고 그렇게 그림을 찍어낼 수 있는 것도 감이란 말이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거라고요. 그 내용 알겠니? 서브노트에 있는 건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죠?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야 이제 좀 골 때리는 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연력학을 마무리 짓죠. 요거 하나만 딱 더 하면 이제 연력학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기출 문제 빡 풀면 이제 오늘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 빨리 끝내고서 오늘은 일찍 끝내고서 집에 일찍 가자. 후딱후딱 끝내버리자고.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우리 깁스함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쓰자. G는 결국은 DG는 H-TS 이렇게 쓰는 거 맞니?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라고 쓴 건데 그거에 델타자 뺀 거야. 그러면 이거 갖다 우리 미분해 볼게. 그러면 DG래? 미안해. DH 곱하기 함수 미분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기 함수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곱하기 함수의 미분이야. 선생님이 뭔데요? 곱하기 함수 그렇게 해. 왜 그런지 몰라. 그 다음에 H는 E 플러스 PB 맞냐? 델타자 뺀 거야. 그러면 DH는 DHL 택배 미안해.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E는 Q 플러스 W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지? Q 플러스 W는 미분할게. DE는 DQ 플러스 DW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되나? DQ는 TDS라고 쓰는 거 이해되냐? DS는 T분의 DQ잖아. 언젠가는 말했을 거야. 이렇게 쓰면은 갑자기 친숙해. 근데 DQ는 TDS라고 쓰면 헷갈려. 왜 그럴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어. TDS, DQ는 TDS, PD는 마이너스 PDV 이렇게 쓰는 거 맞겠니? 그러면 여기다 살짝 대입해 줄까? 그러면 DH는 요거 이렇게 쓰네. 요거 DDS 마이너스 BDV 플러스 BDV 플러스 VDB 이렇게 쓰는 거 맞겠니?
그러면 요거 살짝 지워지네요. 이렇게 지워지네. 그러면 DH는 TDS 플러스 VDP가 되네. 그러면 여기가 DH 여기 있네. 그러면 뒤질래는 이거네. 뒤질래는 TDS 플러스 VDP 플러스 마이너스 DDS 마이너스 SDT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똑같은 거 살짝 지우고 나니까 살짝 지워지니까 뒤질래는 이거 되네. 뒤질래는 VDP 마이너스 SDT입니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겠니? 오케이. 뒤지는 VDP 마이너스 SDT 이렇게 쓰는 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요 식을 한번 갖다 음미해 보자. 강남역에 미친 새끼들이 많아요. 야, 니들 나중에 차 사거든, 약사 가서 약차 사거든 절대 마우라 뛰지 마. 마우라라는 표현은 이거 이상하다. 그게 뭐냐? 우리 말로는 소음 감속기 이렇게 표현하나? 그 차의 뒤에 그 미친 놈들 그 왜 그리고 있잖아, 차 사거든. 니들 젊었을 때 니들 젊은이들은 차 사면은 차를 갖다 딱 끌고 다니면서 음악 빵빵하게 막 들어놓고 왜 강남역 같은 데 보면은 왱 소리 나면서 왱 하는 폭주족 그런 새끼들 보면서 와 멋지다라고 느낌이 드냐? 우리는 미친놈이라는 생각부터 들어. 야,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았지? 아까 저 새끼가 그런 새끼야. 저 새끼가 차에 마우라를 띄워가지고 웅 하고 지금 저 새끼 또 가잖아 저거. 그러니까 그리고 야 니들 약사나 여기 밑에서도 계시니까 의사가 딱 됐을 때 야 차를 갖다 말이야 되도록이면 좀 너 무슨 차 타고 싶어? 아무 생각 없어? 뭐 나중에 뭐 차 타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랬어? 단열가역 팽창에서 엔트로피면 어떻게 돼? 거기 관심 많어? 그런 거 관심 많구나. 그래 그런 거 관심 많은 거 좋아.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차를 살 때 되도록이면 자기 수입의 30% 연봉의 30%에 해당되는 차를 사야 무난하다.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가 연봉 1억을 벌면 상당히 많이 버는 거 맞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니들 때는 이거보다 이 정도면 뭐 그냥 적당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1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은 얼마 정도 차를 사야 되는 것이 적당하냐? 3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게 적당해. 그러면 지금 이전 3천만 원짜리가 뭐겠니? 지금으로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소렌토나 뭐 이런 거지. 소렌토나 뭐 아니면은 내게 소렌토니까 소렌토 3천 내가 3,400인가 주고 샀거든. 그러니까 소렌토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사면 되겠지. 알겠니? 연봉 1억 벌면서 2억짜리 차 끌고 다니면 2억짜리 차 예를 들면 뭐 아는 게 뭐 있어? 페라리는 5억이야. 2억이면 굉장히 고가고 그거보다 고가면 페라리 몇 개 떠오르. 마이바흐 하지 왜 마이바흐? 바이마흐인가? 마흐바흐인가? 마이바흐인가 뭐 있잖아. 그 10억짜리 차.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 끌고 다니면 죽는다. 개고생스럽다. 기름값에 보험료에 그런 이런 잡다한 비용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안주 끌고 다니려나 차를 갖다 신주단지 모실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봉의 30% 해당되는 차를 사거라. 알겠지? 꼭 명심해라. 알았지? 자기 연봉의 30% 그래야만 끌고 다닐 때 아무런 차에 그 관심을 안 두고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조금 보면은 뭔 말이죠. 학원 가서 너무 개새끼들 중에 물론 뭐 저도 뭐 저기 내가 뭐지 차가 소렌토지. 물론 뭐 저도 뭐 소렌토도 있지만 나도 조금 좋은 차도 있긴 해요. 잘 안 끌고 오는데 내 학원 강사 중에 꼴 같지 않게 말이죠. 뭐 그냥 조금 떴다 싶으면은 미친 개새끼들이 차를 갖다 외제차로다가 삐까뻔쩍하게 바꾸는데 하여튼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거 바보요 바보. 그거 나중에 절대 나중에 후회하는 거요. 그렇게 하는 거 세상 사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응? 너 연봉 얼마 벌고 싶어? 아무 생각 없어? 단열가역 팽창에서의 엔트로피아가 얼마야? 0이야?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절대 허세 떨지 말라 이 소리예요. 허세보다 중요한 건 실리요. 실리, 내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뒤지는 VDP-ST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자, 편미분 한번 해볼게요. 편미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t가 일정하다 그러면 dt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t가 일정하면 dt가 제로죠. 그러면 자, dp분의 dg는 v가 되겠죠. 이거 t가 일정하면 이거 날아가니까 dp분의 dg는 v가 되겠지. 그걸 갖다 편미분이라고 그래. 어떤 놈 하나를 일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운드 p분의 라운드 g t가 일정하다 했었을 때를 편미분이라고 그래. 이건 뭐가 되니? v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니? 이렇게 쓰는 거요. 자, 요번엔 p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겠지. 이거 날아가겠지. dp가 제로가 될 거 아니겠어요. p가 일정하면. 그러면 dt분의 dg는 마이너스 s가 되겠지. 그러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g p가 일정할 때의 값을 이걸 마이너스 s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 않죠. 이거 보고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요거 한번 그 그림을 갖다 생각해 보자고요. 이쪽이 압력이고 이쪽이 기수함수란 말이죠. 압력과 기수함수는 dp분의 dg가 의미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얘와 얘의 그래프상에서 dp분의 dg는 기울기를 의미하죠. 근데 이게 부피란 말이에요. 부피는 말이요. 부피가 0보다 작은 부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부피가 마이너스 부피가 어디 있어? 마이너스 부피란 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0보다 큰 거요. 그러면 기울기는 반드시 양의 기울기요. 오케이? 반드시 양의 기울기고 부피가 큰 놈은 고체, 액체, 기체 중 누구 계십니까? 하면은 기체가 제일 크니까 기울기가 제일 급한 건 기체입니다. 기울기가 그 다음에 건 리퀴드예요. 가장 완만한 건 솔리드일 것입니다. 그리고 셋 다 양의 기울기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있는 그림 이해되는 거 마슈?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엔트로피도 마찬가지 아니겠슈? 자, 보세요. 이쪽이 G고 이쪽이 T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울기 아니요? 근데 엔트로피가 0보다 작은 엔트로피가 있어요? 없어요? 어? 0K1 대 0이라고 그랬잖아. 0K1 대가 엔트로피 변화와 엔트로피를 헷갈리지 말아요.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작은 경우가 세고 쉐슈. 하지만 엔트로피 그 자체는 말이요. 그 자체 값은 0K일 때가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란 건 없는 거요. 그러면 마이너스 S는 이건 반드시 뭐밖에 없슈.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S는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요. 그러면 기울기가 반드시 어떤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 음의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제일 급한 놈은 가장 엔트로피가 큰 놈이겠죠. 그러면 기체가 가장 기울기가 급하면서 음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라는 그림에 항상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리퀴드 뭐 이렇게 뭐 기울기가 완만한 거 뭐 제일 완만한 거다.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제일 완만한 건 솔리드가 될 겁니다. 라는 이런 그림들을 각각 고체, 액체, 기체로 확인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습니까? 연력학. 반열과역 팽창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야. 그래. 여기까지 끝나시오. 식이 사실 많습니다. 식이 많고요. 그리고 과정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하리만큼 깔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식을 갖다 정확하게 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승부가 날 수 있고요. 식을 외우지 못하면 이거는 뒤죽박죽 다 섞여요. 우리 기출문제 잠시만 쉬었다가 기출문제 271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앞에 건 풀어드렸죠? 부단원권 풀었잖슈. 네, 구단원의 앞에 있는 건 풀었고 271페이지부터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271페이지 있는 기출문제 잠시만 쉬어서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